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김구 변호사의 생활 속의 법률 명쾌한 답변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해주시겠습니다.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구구절절, 우리 김구 변호사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오늘도 또 역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동시 이행 관계. 네. 이건 좀 굉장히 기네요. 이해하기도 네. 좀 쉽지 않고. 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시죠, 이 제도를. 네. 근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야 될 사정이 있죠. 그렇죠. 임차인이요. 네네. 뭐 거기 계속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나갔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신설이 됐죠, 오래전에. 네네. 보증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계속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요. 나와야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등기부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사실이 딱 해서 등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등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에 딱 명기를 해놓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오고 싶은 제 3의 임차인이 봤을 때, 이 집에는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집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임차인은 자기가 보증금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은 그 집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네네. 이제 이러한 등기를 네. 법률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네네. 이제 보통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무슨 경매를 이제 임차인이 정말 뭐 약이 오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집은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 그것 가지고 혹시 경매를 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네네. 따로 저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네네. 승소를 하고 확정이 돼야 이제 그것으로 이제 경매가 되는 거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로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 승소했을 때, 네네, 제가 예. 이제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경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자체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대한민국이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임대인이 갭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걸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보증금을 못 해주게 되면 이사 나가실 분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갭 투자할 때는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좀 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재미를 네.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죠. 근데 그 임대차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그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이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어떤 이분이 갭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네 결국.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갭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가 나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있을까봐 이제 있을 수 미리 있는 그걸 알 거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아파트 등기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세금 체납, 네. 그런 것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겠네요. 이분이 뭐 어디에서 어떤 갭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금력이 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네.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할 수 있는 제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동시 이행 관계라는 예.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말은요. 보통 이제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주인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네네. 즉 한마디로 이사를 나가야 될 의무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가 집을 나가야만 내가 보증금을 돌려준다.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내가 나간다. 그렇죠. 예, 이 둘 중에 어떤 거냐면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동시행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동시행 항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기가 네네.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행 네. 관계에 있다 치더라도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봤을 때 이제 임차인이 뭐 월세를 안 내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네. 나가라고 이제 인도 소송을 했겠죠. 네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가 줘야 나갈 거 아니야. 이제 이게 한마디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로. 네네. 보증금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이게 이제 항변. 법률적 용어로 동시행 항변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시냐면, 임차인의 동시행 항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누구누구는 보증금 얼마를 반환함과 동시에 이 부동산을 인도하라. 네네. 동시에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네. 이게 동시에 하라는 얘기죠. 네네. 이게 동시 이행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 동시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번 우리 사회자께서도 네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네. 임차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네. 내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는 이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네네. 동시에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동시에 이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누군가가 먼저 돈을 먼저 받든지, 뭐 네. 예를 들자면 뭐 서류 처리를 먼저 하든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동시행을 해야 네네.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라. 아, 네네. 이때는 돌려주라 이런 얘기. 예. 예. 선 지급하고. 예, 손 지급하고 네. 그 다음에야 네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이제 먼저 받아라. 보증금 먼저 돌려주라.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까지 그냥 이제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네. 그다음에 뭐 법률사무소에 맡기거나 이러면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네. 입금을 받으면 바로 이제 처리해주고, 대부분 99.9%는 그렇게 일이 끝나죠. 스무스하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건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한 사건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라. 그 다음에 이 등기 명령을 말소를 그때부터 신청을 해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동시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집을 빼주는 거랑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랑 그 동시행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시행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한 번 깨진 동시행을 또 주장하는 셈이 되겠죠.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대법원 판례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환 의무가, 임차 네.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명확히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 준해서 네, 먼저 지급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네. 일단 보증금을 만약 1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세 네. 건물이 1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억만 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집에 살지 않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하고 집을 퇴거하셨잖아요. 네네. 집을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1억에 대해서 그 전세금 1억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월 사용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네. 그러면 이 집을 임차인이 봤을 때는 이 집을 사용하지 않죠. 네네. 그러나 보증금은 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아, 주셔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예, 왜냐하면 집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러나 당신 주머니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당연히 이자가 나와야죠. 그럼 왜냐면 그 이자까지 몇 퍼센트 다 해야 됩니다. 지정을 예, 해줍니까? 예, 그럼요. 다 네. 해서 그 이자까지 해서 그 보증금 플러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지 않은 기간 네.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한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에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까지 한꺼번에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고 임차권을 이제 등기 명령을 말소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봤을 때 임대인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각보다 길게 많습니다. 가겠네요. 오래 가고요. 또 하나 이제 임대인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지 뭐 이자까지 받냐 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법률적으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급이 돼야 되기 예, 때문에. 지급돼야 되기 뭐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지급이 그런 안 것 됩니까? 이사 비용은 어차피 나가실 거니까 상관은 없죠. 자기가 네. 나갔으니까. 근데 이자, 보증금 이것은 이제 입주주인이 원래는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길게 끌면 끌수록 손해인 예, 경우네요. 손해인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집이 잘 안 나오니까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 나눠주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동시이행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2개를 드렸어요. 어차피 네. 임차권 등기 명령과 동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등기 명령 가지고 무슨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네. 많은데 만약 그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을 되찾고 싶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새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것도 보증금 플러스 그만한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소유하신 분은 이런 명령이 들어오면 네.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주시는 게. 그럼요. 네. 예, 근데 그렇죠. 사실 또 그렇게 못하는 분의 심정은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사정이 있죠. 네, 다 네. 사정이 있어서 누가 나쁘고 좋다 이런 얘기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네.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이런 있죠. 어려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변호사님 프로그램 이름이 구구절절입니다. 그렇죠. 네, 구구절절 예. 양쪽이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예. 네, 여기서 오늘은 좀 작별을 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